음료 제조업에 대한 산업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산업 구조 분석으로 시작하여 제품 수명 주기 분석 순으로 각각 팀원들이 맡은 부분을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식품 공전에 의하면 음료류란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류, 커피, 과일 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홍삼 인삼음료, 기타 음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음료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원부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료 시장의 경우 산업 진입 장벽이 낮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한 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업체들의 제품 출시가 이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는 등 업계의 위험 요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료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 성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음료별 시장 규모 증감률을 보면 생수는 작년보다 12.87% 증가하였고 에너지 드링크는 작년보다 5.59% 증가하였으며 커피는 4.0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도 2.4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스는 3.95% 하락하였습니다. 음료별 시장 규모의 증감 이유를 음료 산업의 동향과 전망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설탕이나 열량을 줄인 탄산 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 간편식과 배달 음식이 성장하면서 함께 응용하는 제품으로 탄산음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유를 대체할 음료로 식물성 음료가 주목받고 있는데 식물성 음료는 콩, 아몬드, 쌀, 귀리 등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 칼로리와 당 함량이 적어 채식주의자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료 업체들도 연이어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음료와 커피 음료는 카페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이 성장하였고, 특히 커피는 소비자 수요에 맞춘 대용량화 및 고품질화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온, 비타민 음료 및 생수는 건강 중시 트렌드가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생수의 경우 1인 가구 및 어린이 등 수요에 맞춘 소용량 제품 출시로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마른 장마의 영향을 받아 매출 규모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체 음료류의 생산은 감소하였는데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에 포함된 당 성분에 대한 우려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음료 제조업의 경쟁 구조, 시장 점유율, 자원 공급 상황, 규제와 정부 지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 구조입니다. 음료 제조업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류 부문 매출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 주류 부분은 2019년 3분기 이후 소주와 맥주 판매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2019년 3분기에는 맥주 매출의 50%, 4분기에는 69.8%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맥주 매출은 45% 넘는 감소세를 보일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경쟁사 하이트 진로가 새 제품 테라와 진로의 인기로 시장의 판도를 흔들며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칠성 음료 주류 부분이 기존 제품만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취 음료 부문으로는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숙취 해소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숙취 해소 음료로 유명한 CJ 헬스케어, 동아제약 등의 제약 업계를 포함해 식품 업계인 삼양사와 롯데칠성 음료 등이 대열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컨디션을 앞세운 CJ 헬스케어가 25년 넘게 독주 체제를 형성하며 시장 점유율 약 50%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뒤를 삼양사의 상쾌한 제품이 지난해 여명 808과 모닝케어를 따라잡으며 CJ 헬스케어를 맹추격하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롯데칠성 음료 또한 신제품 깨수강을 출시하며 숙취해소제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주요 제조사별 점유율을 보면 탄산음료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환타 등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코카콜라가 46.5%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롯데칠성 음료 27.7%, 펩시 10.7%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대비하여 커피, 차, 주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조회 상품의 점유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저항 공급 상황은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은 대한주정 판매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맥주의 주 원료인 메가는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 수입하여 공급받고 청주의 주 원료인 현미, 쌀보리, 절간 등 또한 농림수산부 및 농협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료류 생산 현황을 보시면 2018년 음료류 생산 실적은 6조 4,779억 원으로 2014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보였고 생산량 또한 540만 4,609톤으로 1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음료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입니다. 19세 이하의 하루 카페인 섭취 공고량은 최종 1kg당 2.5mg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커피 한 캔만 마셔도 섭취 공고량에 근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였고 2021년부터는 매장에서 머그컵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시 일회용 컵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입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 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인 음료산업의 식품위생 규정을 고려한 청결 제조 공정형 로봇 지원을 하였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할당 대상 업체에 대하여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원가 구조 분석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기준 음료 제조업 부가가치 분석을 나타내는 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비율 업종 평균 16.42%, 매출 원가율 평균 60.9%, 판매비와 일반관리 비율 평균 34.33%로 나왔고 2018년 기준 음료 제조업 기업별 부가가치 분석표를 보면 인건비 비율은 하이트 진로가 21.22%로 매출 원가율은 MH 에탄올에서 73.13%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 비율은 무화학에서 4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수익성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 국내 식료품 제조업체 12,305개사, 음료업체 690개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식음료 제조업 매출액은 대기업 61조 1,783억, 중소기업 45조 5,352억으로 총 106조 7,135억 원, 그중 음료 제조업 매출액은 대기업 10조 1,623억, 중소기업 1조 4,387억, 총 음료 제조업 매출액은 11조 6,0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음료 제조업의 경우 3년간 10% 이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음료업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16년보다 2017년에 높아졌고 특히 중소기업은 10.91%로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대기업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4.9%에서 5.2%로 상승했고 부채 비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경쟁 전략 분석입니다. 식음료 업계에서는 트렌드에 민감한 컨슈머를 겨냥한 신제품 출시 및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신사업 역량 갖추기도 불황을 뚫기 위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참이슬 백팩, 아이폰 11 진로 콜라보 케이스에 이어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 슈피근과 손잡고 갤럭시 S20 진로 콜라보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귀여운 외모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진로 시그니처 캐릭터 두꺼비를 전면에 내세워 2030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통합 대표이사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체질 개선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 과정과 비용 측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민첩하게 잡아내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선제돼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탄산음료를 비롯해 주스, 차, 커피 음료 등을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의 핵심 공장인 경기도 안성 1공장에 중앙 원격 제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중앙 원격 제어 시스템은 원거리 생산 설비들의 운영 관련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고 전송된 데이터를 통해 설비 운영 현황과 생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류 부문에서는 수요 예측, 재고 운영, 생산 계획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 중앙화한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품의 수요 및 공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영업사원들의 영역인 영업활동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영업사원 각자의 업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업무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영업 어드바이저 샬롯을 통해 판매 실적, 판촉 현황, 날씨 등 영업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언도 전송해 준다고 합니다. 음료 사업의 생산, 물류, 영업 전반에 걸쳐 축적된 빅데이터는 업무 효율화 외에도 미래 사업 전략 구상과 의사결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2019년 3분기 기준 국내 음료 시장 점유율이 약 40%에 이르는 선두기업이지만 시장 자체의 성장 정체, 경쟁 심화 등을 생각하면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2018년과 2019년 500억 원대로 늘어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주류 사업 부문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데이터는 롯데 칠성음료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물류, 영업에서 축적한 데이터가 시장의 변화, 소비자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유통 경로 분석에 대한 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분석 및 소비자 분석에 대한 소비 문화 트렌드는 2020년 경기 소비 전망 하락세와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며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1인 가구의 소비 경험이 전체 사회의 소비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가심비 소확행 등 개인화된 행복을 중시하고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소비 심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류 소비 트렌드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1인 음주, 작은 사치로서의 음주, 감성 개성을 표현하는 음주, 가벼운 음주가 이어졌으며 1인 가구 비율은 28.7%, 인구 비율은 약 14.8%이며 20, 30대 밀레니얼 세대 위주로 1인 가구는 자체 구매력보다 다른 다인 가구 소비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료류의 유통 구조는 품목별로 다르나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통 비중은 B2C가 75에서 80%이며 B2B가 20%에서 25%로 추정됩니다.
온라인 채널의 비중은 아직까지 다른 채널 대비 낮은 편이나 소셜 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 증가, 기술 발전, 온라인 선호도가 높은 세대 증가 등의 소비자 특성 및 구매 패턴 변화에 영향을 받아 온라인 판매는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 분석에 대한 국내 주요 식음료 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매출액 대비 1% 미만으로 전체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R&D 투자 금액을 공시한 주요 식음료 업체 15개사 가운데 11개 업체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음료 업계는 연구개발 투자 금액을 늘리는 추세지만 전체 제조업 평균에 비교하자면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 분석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 신정명입니다. 우선 시설 투자 규모의 변동 추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체가 생산에 필요한 유형 자산을 구입하는 설비 투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설비 투자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 증가된 부분이 없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설비 투자액이 가장 작은 연도는 2016년이고 가장 높은 연도는 2017년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비중은 점점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설비 투자 증감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6년에 가장 크고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해외 직접 투자란 외국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국 기업에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말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투자 금액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2019년에는 소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투자 금액 비중과 투자 금액 증감률은 다음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2015년에는 투자 금액 비중보다 증감률이 더 높았고 2016년에는 투자 금액 비중만 높았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또한 투자 금액 비중보다 증감률이 더 높았고 2019년에는 투자 금액 비중만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외국의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 기법 등이 수용국에 종합적으로 이전되어 행해지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표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업체 수, 도착 금액 비중, 도착 금액 증감률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 금액은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2019년에는 큰 소폭으로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 기간 동안 일국이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국제수지의 의미를 포함한 국제 직접 투자 수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마이너스로 점점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투자 수지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이라는 의미의 자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유형고정 자산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창업한 업체의 신규 사업 진출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3년에서 2014년에 11개에서 20개로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 진출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업종 내 특허, 기술력 차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특허 실용신안 출원 건수와 특허 실용신안 등록 건수 변화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지만 특허 실용신안 등록 건수는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청량음료, 주스, 생수, 커피 등 사용용 음료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음료 생산을 위해서는 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여러 단계의 공정을 통해 고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알파라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등장 배경은 음료 제품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엄격해지고 환경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알파라발은 개별 음료 생산자 및 양조장의 특정한 요건에 맞도록 구성된 장비, 모듈 및 완벽한 공정 라인을 제공합니다. 이 알파라발의 장점은 원가를 절감하고 에너지와 물과 같은 공공 서비스 사용이 감소되고 높은 위생 수준, 생산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장기 운영이 가능하여 제품 손실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음료 제조업의 ODM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ODM이란 오리지널 디자인 매뉴팩처링의 약자로 생산자 개발 생산, 생산자 주도 방식입니다. 주문자가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개발을 위탁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국내 제조사 개발 생산 음료 시장 1위 흥국 F&B라는 회사인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흥국 F&B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초고압 처리 제조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압 처리 제조 기술이란 4000기압이 넘는 압력에 의한 살균으로서 영양소와 향을 잃지 않고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흥국 F&B는 초고압 처리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ODM 음료 시장에서 유일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생산력, 기술력에 대해 더 살펴보자면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노동 생산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장 비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료 제조업 산업 분석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